자, 여기에서 new 해가지고 파이썬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오브젝트 이그젠이라고 할게요. 자, 파일 이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 오브젝트 언더바 이그젠. 자, 몇 개의 개념을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가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는 객체, 클래스와 객체라는 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립을 하고 갈게요. 자, 클래스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의 묶음입니다. 객체 데이터의 묶음 에다가 그렇죠?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사람을 표현하고 싶어요. 사람 정보. 자, 그러면 제가 사람을 한 명 표현해 볼게요. 나이랑 이름으로 표현할 거예요. age라는 변수에다가 20,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홍길동을 드릴게요. 자, 그럼 20살 홍길동을 제가 표현한 거죠. 자, 이 사람한테 자기소개도 이렇게 시켜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실행하면 됩니다. 얘는 플라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거 재생 버튼 또는 단축키 Shift F10 안되네. 메인이 없어졌죠. 자, 여러분 요거 혹시 저처럼 만약 안 되시면 상관없어요. 요게 출력이 되면 상관없어요. 안 되시면은 우클릭 하셔가지고 오브젝트 이그젠 있죠? 우클릭 하셔가지고 여기 오브젝트 이그젠 런 요거를 한번 실행해 주세요.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F10. 그래서 이렇게 출력되면 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사람을 제가 한 명 더 만들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 22살 이순신을 만들 건데,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원래 20살 홍길동의 정보가 덮어 씌워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변수명을 다르게 해주셔야 홍길동도 저장할 수 있고 이순신도 저장할 수 있겠죠. 따로따로. 자, 그 다음에 또 출력을 시켜볼게요. 됐죠? 두 명의 사람을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20살 홍길동, 22살 이순신. 자, 근데 이제 요거는 같은 코드라서, 자, 요거랑 요 나이랑 이름만 다르지 자기소개하는 건 같죠. 보통 이럴 때 우리가 함수를 쓰죠. 자, 여러분들 파이썬 시간에 다 배웠으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진행합니다. 함수가 어떻게 만들까요? introduce.
이렇게 만들어서 age랑 name을 이렇게 넘겨줘야겠죠. 그래야 이 코드를 얘도 쓸 수 있고 얘도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원래 이 프린트 문이 함수로 바뀌죠.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얘도 age to name to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실수할 수 있냐면 함수에 그 이순신 관련된 데이터를 넘길 때 요걸 넘겨야 되는데 요걸 넘길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순신이 갑자기 20살이 됐죠. 우리는 22살 이순신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를 따로따로 우리가 함수에다 넣다 보니까 이렇게 섞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 둘 다 이게 한 사람에 대한 정보면 이 두 개는 무조건 같이 다녀야 되죠. 떨어지면 안 돼요. 요거랑 요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두 개를 가지고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상 한 묶음이라고 봐야죠. 한 사람에 대한 정보라고 봐야죠. 근데 변수 두 개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의 정보가 여러 개면 묶자. 어차피 그 사람 다 한 사람 거니까. 이거를 무조건 두 개를 같이 갖고 다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클래스라는 게 뭐 학년 하면 우리가 1학년 하면 그 클래스라고 하잖아요. 같은 1학년끼리 묶어 놓은 거죠. 비슷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묶는 겁니다. 클래스라는 거. 됐죠? 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래스 하고 땡땡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건 좀 문법적인 거라 여러분들이 다 아시긴 아시겠죠?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거를 만드셔야 돼요. 클래스라는 거는 def 언더바 init 언더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묻고 싶은 거 있죠. 뭐 나이, 이름이잖아요. 나이와 이름. 그러면은 셀프라는 곳에다가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런 우리가 사람을 표현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와 이름이 있는 이 묶은 것을 우리가 이름을 하나 정해줘야 되는데 저는 person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erson 클래스는 뭐다? 나이와 이름을 묶어놓은 것이다. 이게 이제 클래스가 되겠죠. 사람 person 클래스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묶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 한 명이 필요해요. 그럼 이제 변수 두 개를 이렇게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person 이렇게 하면은 사람 한 명 만들어져요. 나이와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만들어집니다. 제가 이거를 p1이라는 변수에다 한번 담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 P1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나이에다가 22를 넣어놨거든요. P1.ag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출력해볼게요. 자, 22가 나오죠? 요거예요, 요거 출력한 거. 자, 그럼 P1.name 하면은 이제 뭐 나올지 아시겠죠? 이순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이 한 명 필요해요. 그러면은 person 하고 가로 열고 닫으면 사람이 하나 만들어져요. 나이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져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랑 이름을 22 이순신으로 고정을 시켜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면 무조건 이순신이 나옵니다. P2도 그럼 이순신이겠죠? 이순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여러 명 표현하고 싶은데 이순신으로 다 똑같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22 이순신으로 해놨기 때문에 파이썬은 사람을 만들 때는 요걸 보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나이는 22, 이름은 이순신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22로 정해놓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매개 변수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주시면 돼요. 이 함수의 매개 변수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init이라는 함수는 언제 실행되냐? 이때 실행됩니다, 여러분. 클래스를 가지고 사람 하나 만들 때. 자, 그러니까 요게 실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셀프는 생략을 하셔도 되고요. 셀프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파이썬 문법상. 그 나머지 뒤에 뭐 age나 name 같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줄 수 있어요. 24 홍길동. 여기는 22살 이순신. 그러면은 P1과 P2는 서로 다른 사람이 됐죠.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클래스와 객체의 관계인데, 자, 여러분 이게 클래스죠. 클래스는 뭐예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구성할 것이냐. 난 사람을 나이와 이름으로 구성하겠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정보를 나이, 이름뿐만 아니라 주소 같은 거를 또 추가시키고 싶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하나 더 추가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사람은 나이와 이름과 주소를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전, 여기다가 뭐 서울 이렇게 해서 주소를 또 넣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개가 한 사람에 대한 정보, 이 세 개가 한 사람에 대한 정보. 그래서 세 개를 같이 묶어서 갖고 다니겠다라는 게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유예요. 자, 그 다음 클래스는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림 한번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클래스라는 건 여러분 틀이에요, 틀. 자,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그럼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죠. 3개 데이터로. age, name, 그리고 address. 자, 근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20, 그리고 뭐 홍길동, 서울 이렇게 데이터를 바로 넣으시면은 다른 사람을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클래스는 한 개인데.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면은 클래스를 2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person2 age, name, 어드레스 뭐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거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똑같은데 코드만 오히려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이렇게 클래스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다시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클래스에다 데이터를 집어넣지 않고요. 요거랑 똑같이 생긴 거를 복사를 해요. 이렇게. 여기도 age가 있을 거고 name이 있을 거고 어드레스가 있겠죠. 왜냐면 요거랑 똑같이 복사를 하니까. 요거랑 그 복사하는 명령어가 요거예요. person하고 가로 열고 닫고. 요건 클래스 이름. 요거랑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사람 person 클래스를 이용해서 복사본 하나 만들기. 됐죠? 복사본 만들 때 20 홍길동 대전을 넣어서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홍길동이 되는 거죠. 20살 대전 사는 홍길동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erson 한 다음에 이렇게 세 개를 또 넘겨요. 이건 뭐예요? person 클래스를 이용해서 복사본 하나 또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얘랑 똑같이 생긴 게 이번에 또 하나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age, name, address. 완전 똑같은 거예요. 얘랑. person이랑. 근데 우리가 두 번째 만들 때는 22 이순신 서울을 넣기 때문에 이번엔 여기가 22 이순신 서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담아서 표현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복사본들이 그렇습니다. 한 명 더 만들려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뭐 32살 형제님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 퍼슨을 가지고 또 복사본을 만드니까 이게 또 이렇게 복사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제 적진 않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복사본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복사본을 부르는 용어가 좀 다양한데 보통 객체, 오브젝트, 인스턴스 이런 이름으로 많이 부릅니다. 얘네들 복사본들 객체, 뭐 오브젝트, 인스턴스 다 같은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이 변수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 명의 사람을 이제 필요할 때마다 지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름 붙여준 거예요. P1, P2, P3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가 일단 데이터만 묶어서 표현한 클래스 객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하냐면 여러분 introduce가 아까 자기소개였죠. 그래서 제가 이 introduce 한번 다시 시켜볼게요. 이 세 사람한테. 자, 첫 번째 홍길동한테 이제 자기소개를 시킬 건데 p1.age, p1.name 이렇게 두 개 넘겨주면 되죠. 왜냐면 함수가 나이랑 이름 받아서 자기소개 해주는 함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홍길동이 자기소개 합니다. 위에 있는 거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이제 이건 필요 없죠. 자기소개 하죠. 마찬가지로 P2한테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 이게 어차피 introduce를 할 때 P1, P2 이런 데이터들이 자기소개할 때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함수를 따로 두자. 이게 이제 introduce가 되겠죠. 이 함수를 이 객체 안에다 두면은 얘는 이제 equal 쓰고 얘도 마찬가지고 여기다가 introduce를 따로 두면은 얘는 equal 쓰겠죠.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넘겨줄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객체를 만들 때 데이터 말고 데이터를 사용하는 함수도 같이 만들자. 여기 있죠, 여기. 여기서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 밑에다가 함수를 하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자기소개 문구를 여기다 두는 거죠. 자, 그럼 이 introduce라는 함수는 이제 어디에 있어요? person이라는 객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introduce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P1이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 나이, 이름, 주소 말고 introduce라는 함수도 있어요. 이제. 얘한테 이렇게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한테도 원래 이렇게 age랑 name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p1.age랑 p1.name이면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p1이?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거 써라 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안 넘겨줘도 됩니다. 편하죠? 그래서 자기소개 방법이 이제 이 방식에서 이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P1이 홍길동이니까 야, 너 자기소개해봐 하면 당연히 24 홍길동입니다 라는 거고, P2가 이순신이기 때문에 얘한테 자기소개를 시키면 잠시만요. 참고로 여러분 여기 셀프를 앞에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요. 이거 무조건 셀프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건 나중에 셀프를 붙이는 경우와 안 붙이는 경우가 따로 생긴다라고 그때 한번 다시 언급을 해드리고, 지금은 당장 이렇게 셀프를 붙여야 돼요. 이 셀프를 붙여야 자기 자신 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그죠? P3.introduce 하시면은 32 황진이. 자, 그래서 앞으로 객체 하면은 이런 거 우리가 예전에 사이킨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점으로 시작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게 다 객체라는 거였고, 그 객체는 이제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사이킨런에서 만들어서 배포를 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사용만 했던 건데, 이 퍼슨이라는 거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introduce는 메소드인 거죠? 그렇죠. 이제 보통 클래스 안에서 그 함수를 만들면 그건 메서드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고. 셀프.진행 다 애트리뷰트. 셀프는 애트리뷰트는 아니고 그 age name 애들. 셀프 점 해가지고 넣어가는 이게 이제 뭐 애트리뷰트라고 보면 돼요. 자, 뭐 객체 지향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요 age name 어드레스가 그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introduce가 메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객체 지향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쨌든 딱 그 정도로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세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객체 지향이라는 게. 근데 이제 엔지니어링 할 때는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가 다 객체 형태로 제공이 되니까
이제 요거를 조금 모르시는 분들은 알아가셔야 되고, 아시는 분들은 뭐 복습했다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은 끝이 났습니다. 자, 객체는 뭐다? 데이터를 들고 있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기능, 함수를 통해서 기능을 실행하는 것이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객체에 대한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드리면 좋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딱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해볼게요. 이 코드를 복사할게요. 이제 다시 플라스크로 돌아오세요. 자, init이라는 이 파일에다가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복사하시면 됩니다. 코드는 여기죠. 이거 그대로 다시 복사할게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플라스크가 이게 하나의 객체예요. 객체. 그래서 여기에다가 name이라는 거는 요 파일의 이름이거든요. 출력 한번 해볼까요? 요 name 있잖아요. 이걸 제가 프린트로 한번 출력해볼게요. 그리고 요 코드만 실행시킬 때는 플라스크 런 하는 게 아니고 요것만 실행시킵니다. 다시 얘를 우클릭해서 run init main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 name이 이제 여러분들 지금 코드를 작성하는 파일의 이름인데, 요거를 이 플라스크한테 이 파일에 대한 이름을 넘겨야 이제 이 플라스크라는 애가 요거를 기준으로, 이 파일에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다른 파일들을 찾습니다. 됐죠? 코드의 의미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플라스크라는 거 보시면 이제 객체 표현이죠. 그래서 이 플라스크 어플리케이션을 객체 형태로 이렇게 만드시게 되면은 복사본을 여러 개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똑같은 플라스크 앱을 복사본을 여러 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형태로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돼요. 아까는 이렇게 했을 때는 플라스크 앱을 하나밖에 못 쓰는데, 이렇게 얘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팩토리라는 걸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이제 함수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함수의 지역 변수로 들어가서 계속 만들어져요. 새로운 게.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코드에 대한 내용도 이거 사용할 때쯤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 거니까, 지금은 이게 객체 형태로 만들어져서 복사본이 마구마구 만들어질 수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create 앱이라는 건 반드시 이렇게 이름을 정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플라스크가 이 함수를 내부적으로 얘가 이걸 사용해서 이 플라스크를 얻어내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얻은 플라스크를 리턴으로 프로그램한테 전달을 해주고요. 실행하면 그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헬로5 자, 실행해볼게요. 자, 플라스크를 실행시키려면은 플라스크런
잠시만. 참고로 여러분 이거 플라스크 프로젝트를 실행시킬 때는 이 파이브 폴더에서 나와서 이 최상위 폴더로 가셔야 돼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git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파이브 안으로 들어갔었잖아요. cd 파이브 들어갔었는데 이거를 cd 점점 해주시면은 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요것만 좀 익숙해지세요. 여기서 다시 플라스크 런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객체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서 조금 혼란스러우실 텐데 객체에 대한 내용을 100% 이해는 못하셔도 되고 아까 제가 그려드린 복사본을 만드는 것이다 정도로만 일단 개념을 이해해주세요.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됐죠? 그래서 코드 복사하시고 혹시라도 파이브와의 경로가 파이브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cd 띄고 점점 하셔가지고 파이썬 프로젝트로 올라오셔야 되고 거기서 플라스크 런을 하시면 됩니다. 자, 힘든 부분은 조금 지나갔어요. 이제 여기서는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식으로 따라해보면 될 것 같은데 블루프린트 라우팅 함수 관리하기라고 있어요. 자,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파일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그 소스 코드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create 앱 함수 안에 hello5 함수가 있다. 이름이 hello5예요. 이 함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함수에는 이렇게 URL과 매핑되는 함수래요. 이게 URL이에요. 자,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127.0.0.1 링크를 우리가 실행하면 hello5가 나오잖아요. 이게 실행된 결과거든요. 이 함수가. 제가 이거를 바꿔볼까요? 플라스크 프로젝트 느낌표 이렇게 바꾸시면 자, 이게 한번 껐다 켜줄게요. 이거를 껐다가 다시 켜줄게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이 내용이 브라우저에 출력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 URL이라는 부분이 여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127.0.0.1 땡땡 5000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 적으시면은 이 함수가 실행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파이보라고 이름을 한번 정해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껐다가 켜주겠습니다. 자, 그럼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죠. 왜냐면 이제 얘를 실행시키려면 이 함수를 실행시키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이브라고 추가적으로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도 창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그럼 나오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를 이제 여러 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함수를 브라우저에서 실행시킬 때 함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걸 선택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라우저에 주소 URL로 내가 실행시키고 싶은 함수를 이렇게 to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pipe2라고 하면은 이 두 개의 함수를 여러분들이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hello5로 다시 붙여보고 소스 코드가 수정이 되면은 일단 이걸 한번 껐다가 켜줘야 됩니다. 플라스크 프로그램을 한번 종료했다가 다시 켜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 두 개를 선택을 해서 하나씩 출력을 해볼게요. 요거를 실행하시려면은 5라고 적으시면 돼요. 잘 나오죠? 요거를 실행시키고 싶으면은 5.2 이렇게 하면은 요 함수를 내가 브라우저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내용이고요. 이 라우트라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블루프린트라는 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를 많이 만드시면은 이런 게 많아지겠죠. 이게 이렇게 많아지겠죠. 그럼 소스 코드가 길어지니까 요거를 좀 성격에 맞게 나눠 놓자라는 게 블루프린트입니다. 이렇게 많아질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지울게요. 원복을 시키고 자, 이제 얘가 하라는 대로 따라 해보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붙여넣기 하면 되니까. 자, 블루프린트라는 거를 이제 만들 건데 파일 만들라 뜻입니다. 그래서 파이브 디렉토리 아래 파이브 여기죠, 여기 이 디렉터리 아래에 뷰라는 디렉터리를 만들어요. 명령어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냥 마우스로 할게요. 이 파이브에서 우클릭 뉴 디렉터리 이름은 뷰스 얘는 명령어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책이랑 똑같이 따라 하실 분들은 책으로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뷰스 아래에다가 이렇게 main 언더바 뷰스.py 이 파일을 만들래요. 자, .py인 거는 파이썬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new 파이썬 파일 이름은 main 언더바 뷰스.py 파이는 안 적어도 돼요. 자, 그리고 뭐 파일 추가할 때 이렇게 add 할 거냐고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git 저장소에 이 해당 파일을 추가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한 일 없으면 추가하세요. 이렇게. 아까 우리 git add 이거 이 작업 있잖아요. 이거 대신 해주는 겁니다. 이 파일이 그래서 git에 등록이 된 거예요. 새로 파일 만들 때마다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add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코드는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거는 아까 요거랑 똑같은 거죠. 제가 이거를 바꾸긴 했지만
똑같은 거죠. 그 말은 요거를 쓸 거면 요건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죠. 지웁니다. 똑같은 게 두 개 있을 필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요 코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일단 되는 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자, 블루프린트를 등록하라는 얘기는 원래 여기 써야 될 함수가, 요 함수가 요게 그죠? 여기서 사라졌죠. 그리고 요 파일로 갔잖아요. 그럼 적어도 얘한테 그 함수가 어디 있는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래요. 메인 뷰스에 있는 BP가 요거예요. 아까 이 블루프린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한테 이 블루프린트에 대한 걸 알려줘야 얘가 실행을 할 때 여기 있는 것까지 실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코드는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레지스터 블루프린트 해가지고 요거 등록하는 겁니다. main.뷰스. 됐죠? 자, 그러면 비록 여기에 라우터 아까 요 함수가 없지만 어디 있는지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자, 소스 코드가 변경됐으니까 껐다가 컨트롤 C 눌러서 껐다가 플러스 클럽 다시 할게요. 자, 잘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잔뜩 생길 요 라우트가 붙은 함수가 이제 여러 개 생길 건데 그거를 다른 데다가 갖다 놓고 끌어다 쓴다라는 개념이에요. 됐죠? 자, 요거 이제 추가하는 거는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